오늘 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생기부를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공부 위주, 그러니까 내신 관리, 수능 준비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공부 위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생기부에 채울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져 깊이 있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 많이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생기부를 채우고는 있는데, 이 채우고는 이 표현이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잘 써야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낮은 수준의 활동과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제가 10가지 답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단은 중요한 건 내신이죠. 이 학생이 공부 시간과 이제 생활기록부를 위한 시간, 그거를 좀 분절적으로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두 개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확실하게 분리되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내신이죠. 공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비교과가 좋아도 일정 범위에 들어오지 못한 내신으로 인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교과를 챙겨야죠. 근데 이게 내신이 극복이 되는 곳이 있고 좋은 비교과로 극복할 수 있는 내신이 있고 극복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건 대학마다 좀 다른데 주로 졸업생 데이터들을 많이 살펴보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이해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불합격을 받는 사례들, 불합격을 했을 때 내가 비교과가 부족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내신, 역시 내신이 딸리는구나. 내가 비교과 충분히 잘 됐는데 내신이 딸려서구나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자, 일단 우선적인 중요도는 내신에 있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의 관심 분야와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비고1들한테 권장하는 선행학습이 국영수 선행하는 거, 특히 수학 선행하는 거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일정 부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움이 되는 영역까지 필요하겠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권장할 수 있는 건 진로입니다. 진로. 직업을 딱 정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직업을 딱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야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량과 가치에 집중할 것인가 이해도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가령 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그쪽 분야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갖고서 각 교과에서 알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미칠 영향, 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 직업을 희망하고 있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생활기록부를 준비하는데 편의성은 있지만 그게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직업을 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직업에 대해서, 그 진로에 대해서 관련된 역량, 그 다음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생각들이 깊이 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이디어가 상대적으로 풍족한 학생들은 그 열린 과제,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제 주어진 과제의 틀이 명확할 때 애들이 수행을 잘하는데 과제가 열려있으면 좀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본인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니까 보통 되게 단순한 형태예요. 그냥 내가 역사학과를 가고 싶으니까 역사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하자. 그냥 단순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학자한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역사에서 말하는 고증은 무엇인가, 그 고증이 이 현대사회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역사에 관련된 것 이런 생각만 하니까 열린 과제에 대해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여러 형태의 과제가 제시될 때 본인의 관심 분야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양질의 아이디어를
양질의 아이디어를 금방 생생해낸다. 그게 곧 시간 활용의 효율성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게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내신이 좋을수록 비교과도 좋다. 자, 내신에 시간 많이 쓸까요? 비교과 관리에 시간 많이 쓸까요? 이거는 질문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두 개를 동시에 이뤄낼 수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지금 함의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할 수 있어요. 2022학년도 저희 학교 내신 1등이 수능도 1등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많은 학교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수능과 내신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지는 추세인데 실제로 자사고나 뭐 특목고나 대부분의 이제 좋은 학교일수록 내신이랑 수능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두 개 충분히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도 비교과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내신에 비해 비교과가 조금 더 좋냐 나쁘냐의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애들 사이에서. 그래서 내신이랑 비교과 둘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먼저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그다음 내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시된 단어 활용해서 문장 만들기, 수학 문제 만들기, 멘토-멘티 활동. 그러니까 공부, 내신을 위한, 수능을 위한 공부를 겸하면서도 비교과, 그냥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수업에 충실하고 수업과 관련된 교과 개념과 관련된 질문과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곧 공부이자 세특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아까 깊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 된다고 했었죠. 깊이가 너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범위를 좁히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봄. 만약에 이런 활동이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가가 있을까요? 차라리 조금 더 깊이 있게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주제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 이런 활동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어떠한 특정 기술 개발이 뭐 장애인 인권에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히면 조금 더 이론을 적용하거나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필하기 좋다는 거죠. 차라리 범위를 좁혀라. 물론 범위도 높으면서 깊이까지 있으면 좋지만 깊이가 없는 일반적인 것보단 차라리 깊이가 있는 좁은 게 낫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계 발전시켜라. 이거 학종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떠한 과정에서 얻게 된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활동을 설계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해줘. 수만이 같은 데다가 저 뭐 수학교사 될 건데 영어 세특 활동 추천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각 교과 시간에 어떤 질문들과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다른 교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어쨌든 여러 탐구 활동의 동기가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활동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활동을 양적으로만 늘린다. 이게 아니라 연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난 학년에서 인상 깊게 했던 거라는 것은 그냥 빡세게 하느라 고생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했던 거, 나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해소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상 깊게 했었던 활동을 이번 학기에 새롭게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발전시키는 게 이상적이다. 예를 들면 내가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는데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나서 표본조사로서의 여론조사를 이해하면서 선거 이전에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내가 통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관심 분야였던 내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탐구를 많이 했었는데 확통을 배우고 나서 그거를 또 통계적 관점으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연계 발전시켜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소재 중심적인 접근만 하지 말고 역량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역사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역사 관련된 걸로만 다 채우려고 하는데 수학의 역사, 화학의 역사, 뭐의 역사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사학자의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탐구활동을 기획할 때 여러분들이 소재나 주제에만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소재 자체가 특별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교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진로에 관해서 영어 발표나 국어 발표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발표 자체를 못하고
진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룬 것보다는 그냥 발표 자체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영어의 유창성이나 영어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보여주고, 또 역사학자라면 영어 시간에 고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고증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나 유물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고요. 인위적인 소재 중심적인 접근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8번째. 자, 대학별로, 학과별로, 학생별로 사례는 다 다르다. 자, 아까 비교과가 어느 수준이 돼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일정 수준의 비교과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강점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적은 주제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게 판 학생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또 내신으로 압도한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실 필요가 있고, 진학한 선배들을 많이 살펴보고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주제 추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도성이 중요해요.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것보다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과정을 거치면서 그 활동을 했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과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학교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것을 하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사고 과정을 확장하는 것에 연계 발전, 아까 얘기했죠? 그것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입시를 여러분들이 도구로 생각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학종이든 내신이든 수능 공부든 이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서 해나가시는 게 몸과 마음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위해서 채운다 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지적 호기심을 느끼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